미국 연방하원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이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국민 보호를 위해 공격 소총 및 대규모 탄창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투표율이 30% 안팎의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원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하며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끝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내 학교 급식에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농가를 연계하는 팜투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It's Time for K-Culture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뉴저지 한인들의 최대 축제, 추석 대잔치가 우천으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오버팩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풍성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푸드벤더 참가자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고자 하는 푸드트럭, 개인, 요식업소들을 환영합니다. 메뉴별로 선착순 마감 하오니 서둘러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두 번째, 비즈니스 벤더 참가자 신청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홍보, 판매, 이벤트, 상담, 등록, 시연, 체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업소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세 번째, 우리나라 한복 콘테스트. 축제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신 주민분들께는 실속 있는 한가위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티켓 도매와 가전제품들 등 어마어마한 양의 경품과 무료 선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사가 우천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된 만큼 뉴저지 한인회가 주민분들께 술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버팩 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연방정부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김치의 날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미시건, 워싱턴 DC와 영국 런던, 킹스턴구 등이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김치의 날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미시간, 워싱턴 DC와 영국 런던 킹스턴구 등이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고 본회의에서는 표결 없이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됩니다. 의회에서 채택하는 결의안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상원이나 하원 중 한 곳에서만 의결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계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3명이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김치는 한국 삼국시대부터 2000년간의 긴 역사를 지닌 한국 전통 요리로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한국의 전통 김치 제조 과정인 김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치의 날 기념일로 지정된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선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11월 22일로 지정한 이유는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면역 증강, 항산화, 항비만, 항암 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동부에 위치한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월마트 상점과 볼링장, 식당 등 세 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8시경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으로 확인된 40세 백인 남성 루이스 카드가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당국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육군 예비군 하사 출신의 카드는 군 내에서 총기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 출신으로 어젯밤 루이스턴에 위치한 볼링장에 들어가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레스토랑으로 장소를 옮겨 또다시 총기 난사를 이어갔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볼링장 내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자는 무차별적인 총격을 퍼부었다며 당시 볼링공이 나오는 머신 뒤로 몸을 숨겨 살아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장은 이어지는 총격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로 인해 지옥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만 18명으로 확인됐으며 부상자는 13명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총격범은 갈색 셔츠를 입고 소총을 들고 상점 안으로 들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 현재 루이스턴 경찰국은 지역을 락다운했을 뿐 아니라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총격범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총격범은 흰색 SUV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무장한 상태라며 그가 검거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보통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하는데 FBI는 이번 사건이 올 들어 발생한 36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사망자는 무려 188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용의자 카드가 총기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며 현재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총격범 카드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그가 작년 여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정신질환자의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당시 그는 환청이 들린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루이스턴은 메인주 가운데서도 북부가 아니라 포틀랜드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뉴욕주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주 경계에 단속 경관 인력 배치를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행정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어젯밤 메인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며 올 들어 36번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낮 성명을 통해 국민 보호를 위해 공격 소총 및 대규모 탄창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메인 루이스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8명의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40대 백인 총격범 루이스 카드는 육군 예비군 출신에 총기 관련 관리 및 교육을 진행할 만큼 총기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청이 들린다는 등 정신질환을 호소해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벌써 36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FBI는 총기 사건으로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에 한해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분류합니다. 2023년 현재까지 발생한 총 36번의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최소 188명에 이릅니다. 총기 난사로 무고히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씩 발생하는 데에 대해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에 충실해지길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개인이 공격 소총이나 대규모 탄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판매 금지 조례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했으며 그들의 가족들이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탄창 및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철저한 신원 조회를 촉구하며 이번 사고로 무고히 사망한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학교 및 지하철, 상점 내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총기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가 정치판의 큰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공화당 인사들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며 학교 내 총기 난사가 우려되면 교사들도 총으로 무장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총기 규제 강화 및 개혁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한인 투표율이 30% 전후를 보이며 주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차세대 한인 리더 양성 등 한인의 목소리를 키우고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고 실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저지 시티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뉴욕 뉴저지 한인 투표 참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본선거 기준 선거에 참여한 한인 유권자 수는 뉴욕의 경우 총 13,982명으로 총 추정 인구 154,211명에 비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 수는 42,949명이며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투표권이 있는 잠정 유권자 수는 94,488명입니다. 즉 유권자 등록률은 46%로 투표 참여 자격이 되지만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입니다. 뉴욕주 전체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 중 실제 본선거에 참여한 인원은 49%였으며 한인은 33%만이 지난해 본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인구조사국에 의한 한인 총수는 10만 8,498명이며 잠정 유권자 수는 6만 2,488명이고 이 중 유권자 등록을 마친 인원은 3만 9,756명입니다.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 인원수 중 지난해 11월 본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는 총 11,614명으로 유권자 투표율은 29%에 불과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뉴욕, 뉴저지주 전체 유권자 등록률이 90%대 전후인 것에 반해 한인의 등록률은 각각 46%와 6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등록한 유권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한인도 30%대 전후로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의 유권자 등록은 28일 토요일까지 가능하며 이날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 17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고 사전투표는 뉴욕과 같은 날인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원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권력 서열 3위인 연방 하원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의회 파행이 22일 만에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4선인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날 하원 의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함으로써 하원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재석한 민주당 의원 209명 전원은 하킴 제프리스 자당 원내대표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 해임 이후 3주 넘게 지속된 하원 의장 공석으로 인한 하원 마비 사태가 끝났습니다. 존슨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5년에서 2017년 루이지애나주 주 하원 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당내에선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는 하원 의원으로서 이렇다 할 보직을 역임한 경력이 없어 하원 의장으로서 정치적 비중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 짐 조던 법사위원장, 톰 에머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차례로 당내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 내분으로 인해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고 모두 낙마했습니다. 결국 친트럼프 성향이면서 주변 의원과도 관계가 원만한 존슨 의원이 네 번째 후보로 선출됐고 당내 만장일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뉴욕주 내 학교 급식과 지역 농가를 연계해
학생과 학교, 농산물 재배업을 모두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간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학교 급식에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뉴욕주 농산물 재배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및 농가를 연계하는 Farm to 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지사는 오늘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뉴욕주에 위치해 있는 농가를 지원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쿨푸드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립학교 시스템 내 급식 식자재 보급 및 지원에 보조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학생들에게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영양가 없는 음식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 증진, 로컬푸드 소비량을 늘려 뉴욕주의 농가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호컬 주지사의 주도로 2023년 들어 공개된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5천만 달러를 제공하며 차세대에게 영양가 있는 건강한 먹거리뿐 아니라 요리 수업 등을 통해 식자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Farm to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식자재 운송업체에 대해 유통 및 보관 교육뿐 아니라 학교 급식실 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욕주 지역별 농산물 홍보, 식자재별 다양한 요리 방법 등을 통해 뉴욕주 식자재 홍보로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한국 문화를 알리는 It's Time for K-Culture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구겐하임 박물관, 뉴욕 국립도서관 등 50여 개 기관 및 사업장과 협력해 한국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한국문화원이 오늘 낮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It's Time for K-Culture 캠페인 추진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구겐하임 뮤지엄, 필라델피아 뮤지엄 등 미국의 대표 박물관 7곳과 협력해 한국관 전시를 이어가고 한국 문화예술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카네기홀 뉴욕대와 협력해 K-퍼포먼스 공연을 이어가고 한국 화장품과 서점, 식당 및 베이커리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문화원이 제작해 배포하는 K-컬처 맵을 들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 한해 11월 한 달간 50에서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10월 30일 오후 4시 뉴욕 국립도서관에서는 한국 작가의 도깨비 테이크스 오버 뉴욕이라는 책을 읽어주고 함께 도깨비 가면과 방망이를 만드는 크래프트 시간도 진행되며 11월 3일 저녁 6시에는 한국 작가의 번역본 도서 가운데 최초로 전미 작가상 후보로 오른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에 대한 책 소개와 함께 작가의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는 박물관, 행사장 및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 협력업체 리스트를 제공함은 물론 한국 관련 행사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디지털 브로셔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K-컬처 맵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각 노선 운행 현황 및 이용객 민원을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내달 13일부터 펜스테이션행 운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테이션행 증차 운행 계획은 올해 초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 개통 이후 기존의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축소되면서 펜스테이션 열차 이용객들의 불평이 이어지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펜스테이션행 외에도 출근 시간대 롱아일랜드 롱코코마와 원탁에서 출발하는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행 열차, 그리고 퀸스 플러싱을 경유하는 출근 시간대 포트 워싱턴 노선의 증차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변경되는 운행 시간표는 내달 13일부터 MTA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트레인 타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퀸즈 검찰은 24일 30세 허만 브라이트맨을 1급 유괴, 1급 불법 구금, 2급 협박, 3급 손괴죄, 4급 불법 무기 소지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트맨은 지난 8월 초 데이팅 앱 힌지를 통해 알게 된 브롱스 거주 여성과 한 달여 동안 만남을 지속해오던 중 지난달 28일 여성이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날 오후 9시경 브라이트맨은 여성의 집에서 말다툼 도중 유리병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여성이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무릎을 꿇리며 오늘 밤 살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브라이트맨이 잠시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은 브라이트맨을 체포했습니다. 브라이트맨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